1장. 오늘도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70세 정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답게 단정한 차림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담긴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아침을 먹는 정호.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그는 오늘도 경로당으로 향한다. 같은 시각 68세 순자는 며느리의 찬 시선을 받으며 손주 아침을 챙기고 있다. 어머니, 김치찌개에 소금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2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경로당에 도착한 정호는 평소처럼 바둑판 앞에 앉는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호의 눈이 커진다. 순자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 역시 깜짝 놀라며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린다. 정호 오빠?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젊은 시절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났다. 이 동네 살았어? 응, 작년부터. 어색한 대화가 이어진다. 정호는 순자의 남편 이야기를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순자는 정호가 홀로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타까워한다. 경로당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젊은 시절 사소한 오해로 갈라진 두 사람. 정호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순자를 보고 오해했고 순자는 정호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서운해했다. 그 작은 오해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호가 쓸쓸히 웃는다. 하지만 순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도 시간이 있잖아. 그녀의 말에 정호의 마음이 흔들린다.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두 사람 앞에 놓여 있다. 경로당을 나서며 정호는 뒤를 돌아본다. 순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그녀의 옆모습이 50년 전 그날처럼 아름답다. 정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2장. 정호의 집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다.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희는 너무 바빠서요. 늘 똑같은 인사, 늘 똑같은 핑계다. 정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기만 하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 혼자다. TV를 켜놓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끔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과 대화를 나눈다. 여보, 오늘 순자를 만났어. 기억하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말이야. 아내의 사진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순자의 하루는 다르지만 비슷하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려야 한다. 며느리는 직장에 나가고 아들은 늘 바쁘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한다. 할머니,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차가운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는다. 엄마, 이제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며느리의 말은 듣기엔 좋지만 실상은 이제 필요 없으니 비켜달라는 뜻으로 들린다. 순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구석에 밀려나 있다. 이튿날 경로당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정호는 어제부터 순자 생각에 잠 못 이뤘다고 고백한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습지?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지.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나눈다. 정호의 적막한 혼자살이, 순자의 눈치 보는 동거 생활. 다른 듯 비슷한 외로움을 확인한다. 우리 나이에도 외로움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정호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경로당 한편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웃고 있다. 하지만 정호와 순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린다. 둘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일도 여기 올 거야?
정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응,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이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다. 정호는 순자의 짐을 들어주고 순자는 정호의 느린 걸음에 맞춰준다. 50년 전의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3장.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정호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나 옷차림을 단정히 한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다.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순자 역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른다. 며느리가 의아한 시선을 보내지만 모른 채 한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순자는 가방에 도시락을 하나 더 넣는다. 경로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늘 걷기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다.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길,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 올라간다. 정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아준다. 조심해. 그 따뜻한 손길에 순자의 마음이 두근거린다. 산 중턱 정자에서 휴식을 취할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는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대화에 열중하고 정호와 순자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기억나? 정호가 멀리 보이는 학교를 가리킨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 말이야. 그럼 어떻게 잊어? 순자의 눈에 추억이 어린다. 그때는 교복 입고 그 길을 매일 걸었다. 정호는 항상 순자보다 먼저 교문에 서서 기다렸고 순자는 일부러 늦게 나와서 정호를 애태웠다. 그땐 참 좋았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는 서로 바라보며 웃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순자가 싸온 김밥을 정호에게 건넨다. 맛있어. 정호의 한마디에 순자는 행복하다. 남편도 아들도 자신의 음식을 칭찬해 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내가 도시락 만들어 올게. 정호의 제안에 순자는 놀란다. 오빠가 요리를 해? 퇴직하고 배웠어. 자취생활 하려면 필요하잖아.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약속한다. 내일도 모레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걸음이 가벼워진다. 하산하는 길, 정호는 순자에게 작은 들꽃을 꺾어준다. 예쁘다. 순자는 그 꽃을 소중히 받아든다. 50년 만에 받는 꽃 선물이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꽃을 물컵에 꽂아두고 하루 종일 바라본다. 마음 한구석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다. 4장. 정호의 딸 미영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한 달 만이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묻지만 형식적이다. 정호는 순자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망설인다. 딸에게 말해도 될까? 딸아, 아버지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났는데.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아버지 설마 여자분 말씀이세요? 응,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야.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요?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호는 딸의 반응에 당황한다. 나도 사람인데 외롭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세요. 체면 좀 지키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미영의 차가운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는다. 딸이 돌아간 후 정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는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너무 외로워. 순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아들 준수가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순자는 용기를 낸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났어. 준수와 며느리가 동시에 젓가락을 멈춘다. 엄마, 누구요? 준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난다.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야. 교장 선생님 하셨어. 교장? 며느리가 끼어든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우실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손주 돌봐주실 분이지 새로운 사랑은 사치 아닌가요? 아들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찌른다. 며느리도 거둔다. 맞아요. 이 나이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손주들이나 잘 돌봐주세요.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무료 보육 도우미일 뿐이구나.
자신의 행복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처음으로 느끼는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 5장. 마을 사람들의 입에 정호와 순자의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체면도 없이.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을 받는다. 순자야, 요즘 교장 선생님이랑 자주 다닌다며? 동네 아주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그냥 동네 분이에요. 그냥이 어디 있어? 다들 말이 많던데. 정호 역시 마찬가지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다가 이발사의 말을 듣는다. 교장님 요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부럽네요.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정호는 머쓱해한다.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야. 하지만 경로당 친구들의 반응은 다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영수 할아버지가 정호에게 말한다. 야 정우야, 부러워 죽겠다. 나도 그런 인연 있으면 좋겠네. 다른 할머니들도 순자를 부러워한다. 순자야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이 들어도 사랑할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경로당에서 가장 연장자인 80대 할머니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꾼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야?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나이 든다고 포기해야 해? 순자는 그 말에 힘을 얻는다. 정호 역시 마찬가지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기로 결심한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정호가 순자에게 말한다. 맞아.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순자의 대답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경로당을 나선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인생은 짧고 행복한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 그날 저녁 정호는 딸에게 전화를 건다. 미영아, 아버지 마음 좀 이해해줘. 아버지도 사람이야. 전화 너머 딸의 한숨이 들린다. 순자도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자식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확고하다. 6장. 비가 내리는 날 정호와 순자는 경로당 대신 근처 찻집에서 만난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오늘은 평소보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순자야, 나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정호가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한다. 순자는 정호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궁금해한다. 교장할 때 일이야.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 내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아이가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 몇 년 후에 들었는데 잘못된 길로 빠졌다더라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줬다면, 더 도와줬다면. 오래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순자는 정호의 손을 잡는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도 없었고 오빠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내가 부족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교직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 이제 순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나도 있어, 말 못한 게. 순자의 목소리도 작아진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10년 동안 간병했어. 그런데 가끔은 원망스러웠어. 내 인생은 없고 오직 간병만 하는 게. 남편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했어.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자유롭고 싶었거든. 순자의 고백에 정호는 깊이 공감한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위로한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후회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 정호가 말한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않을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진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온다. 찻집을 나서며 정호는 순자에게 말한다. 우리 서로 의지하자.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따뜻하다. 7장. 여행 가자. 정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자는 놀란다.
여행이라니? 바다 보러 가자. 젊었을 때 못 간 여행 말이야. 정호의 눈이 반짝인다. 순자는 망설인다. 집안일도 있고 아들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볼 거야? 정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 가자. 바다 보러 가자. 두 사람은 1박 2일 동해안 여행을 계획한다. 출발하는 날 아침, 순자는 며느리에게 말한다. 1박 2일 여행 간다. 어디요? 누구랑요? 친구랑. 며느리는 못마땅해하지만 순자는 이미 가방을 들고 나선다. 정호는 딸에게 간단한 문자만 보낸다. 여행 다녀온다. 버스에서 바라본 풍경이 새롭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강, 그리고 작은 마을들. 이렇게 세상이 넓은 줄 몰랐네. 순자의 감탄에 정호도 웃는다. 우리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았나 봐. 바닷가에 도착한 두 사람. 파도 소리가 귓가에 시원하게 들린다. 순자는 처음 보는 바다에 감동한다. 이렇게 크고 넓은 줄 몰랐어. 정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걷는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다. 해질 무렵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다. 우리한테도 봄이 다시 왔다. 정호가 중얼거린다. 그러게. 나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 순자의 대답에 두 사람은 미소 짓는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순자가 묻는다. 주변의 반대도 있고 자식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 하지만 정호는 확신에 차 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 순자도 동의한다. 응, 후회하지 말고 살자.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간다.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리듬처럼 사랑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한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8장.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정호와 순자의 관계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식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미영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한다. 아버지, 그분과 행복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딸아, 고마워. 정호는 딸을 안아준다. 아버지도 사람이시잖아요. 외로우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고. 미영의 이해하는 말에 정호는 뭉클해진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준수도 어머니에게 사과한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아들아, 괜찮다. 순자는 아들을 토닥인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분 한번 뵈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 왔다. 정호와 순자 그리고 양쪽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린다. 정호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순자는 며느리와 요리 이야기를 나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언제 결혼해요? 순자의 손녀가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어른들은 모두 웃는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호가 답한다.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산책한다. 정호와 순자는 손을 맞잡고 걷고 뒤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따라온다.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자연스럽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또 묻는다. 정호와 순자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응, 사랑해. 두 사람의 대답에 가족들도 모두 웃는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다.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정호가 만든 불고기와 순자가 끓인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온다. 맛있어요. 손주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뿌듯해한다. 미영이 말한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지 마시고 같이 사셔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호가 답한다. 중요한 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준수도 어머니에게 말한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마음대로 사세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정호와 순자는 베란다에서 그 별들을 바라본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순자의 말에 정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이 더 좋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손주들이 잠든 후 조용한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신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정호는 순자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린다. 순자는 그 손을 포근하게 받아들인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정호가 중얼거린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들어. 순자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진다. 두 번째 봄을 맞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봄꽃이 흩날리는 저녁,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마음에 전해진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